여러분은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귀여운 게 최고라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쇼핑몰 같은 곳을 가보면 귀여운 것을 파는 가게가 많아졌습니다. 또 이전에는 없었던 키링이라는 것을 가방에 달고 다니죠. 귀여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책하기 좋은 곳을 가보면 강아지와 함께 걷고 있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동네에서 강아지를 보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실제 반려견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28.6%였습니다. 즉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죠. 단 양육 비율이 제가 느끼는 것보다 상승하진 않았네요. 통계에서 또 다른 인상적인 부분은 강아지를 키우는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반면 고양이를 키우는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 수 합계는 약 746만 마리입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볼게요.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2022년 약 8조 원으로 계산했는데요. 이 규모가 2032년까지 21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게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이 시대의 메시지를 투자 아이디어로 발전해보면 어떨까요? 반려동물이란 아이디어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와 관련된 종목을 찾을 수 있고요. 또 반려동물이 먹는 식품 중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도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건강을 위해 가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단키트, 소독제, 백신 등 동물용 의약품이 반려동물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하면 보험을 생각하게 되죠. 특히 반려동물 병원비는 꽤나 비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펫 보험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미용도 빼먹을 수 없죠. 펫케어 가전제품도 반려동물 관련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펫 사업 관련주는 많습니다. OSP, 이그벳, 우진, BNG, 하림, 대한육방쿡, 고온피스, 우성, 팜스코,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삼성화재, 롯데, 손해보험 등등. 그러나 언급된 기업들 대부분은 펫 관련 사업의 비중이 작죠. 한 종목 OSP만 제외하고요. OSP는 반려동물용 건식 사료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브랜드로는 내추럴 시그니처가 있고요. 내추럴 시그니처는 유기농 원료로 만든 오가닉 펫푸드 제품입니다. 또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 개선, 면역력 강화에 중점을 둔 기능성 프리미엄 제품 라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OSP는 자체 브랜드뿐만 아니라 주문자 개발 생산이라 불리는 ODM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즉 타사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 기준 사업별 매출 비중은 자체 PB 제품이 36%, ODM 제품이 62%입니다. OSP는 2022년 10월 14일 코스닥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후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성장과는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매출액은 작년 역성장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상장 이후인 2023년 매출액 350억 원을 벌며 과거와는 다른 매출 규모를 보여주었죠. 매출액을 보면 주가 하락이 다소 과혹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영업이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사는 2020년 영업이익으로 39억 원을 벌었는데요. 이후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했다. 처음 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데이터로 보니 이게 다른 이유였어요. 원재료 비용을 알려주는 매출 원가는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상승한 건 맞습니다. 이때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원가 상승이 하나의 원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원가는 하락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했어요. 특히 작년엔 원가가 2021년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를 기록했죠. 최근 이익이 부진한 건 판매비와 관리비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6% 수준이었던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30%를 넘겼어요. 회사가 비용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장 이후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있네. 상장할 때까지는 막 자제를 하다가 상장한 이후에는 그냥
소위 말해서 개판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 항목이 크게 늘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중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2020년 6억 원 수준이던 인건비는 작년 20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의 수가 많아지거나 급여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 증가는 미래를 위한 투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급별 급여 또는 보수액을 보면 1인당 직원 급여의 평균은 줄었습니다. 미등기 임원도 같고요. 그러나 특이하게 증가한 직급이 있는데요. 바로 임원 보수예요. 그중 등기 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 원인 중 하나의 인건비, 그리고 이 인건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임원 보수 증가라는 점이에요. 임원 배만 막 불러가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래도 만약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을 더 많이 채용했다면, 그렇다면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죠. 아래 직급이 늘어나면 평균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직원 수는 2022년 38명, 2023년 43명, 2024년 36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즉 직원에게 돌아간 파이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늘었다고 할 수 있죠. 누군가가 많이 가져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은 자동화 설비가 대세인 만큼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OSP의 유형자산은 상장 이후 크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토지, 설비자산, 건물 및 부속 설비, 기계장치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유형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유형자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산설비 증설은 아니었습니다. OSP의 기존 계획은 상장받은 돈으로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환율 상승과 자재 단가 상승으로 증설 비용이 증가했는데요. 이에 증설 대신 반려동물 사료 제조기업인 마우와우 코리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OSP 유형자산이 증가한 것은 마우와우 코리아 인수 때문인 거죠. 물론 인수 효과는 증설과 같습니다. 단 자동화 설비와 같은 최첨단 시설에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선 생산 설비를 늘리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결정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증가가 매출 증가로 이어져야 하죠. 또 매출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도 증가해야 합니다. 실적 증가가 직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완전 베스트죠. 그러나 OSP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배만 불러갔죠.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인건비와 함께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광고 선전비와 기타 판매비입니다. 현재 OSP 브랜드 광고 모델은 이전 2PM 멤버이자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꽤 돈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회사는 기업 공개 후 광고 선전비를 대대적으로 늘렸어요. 또 기타 판매비 또한 늘어나며 제품을 팔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나 그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이 먹혀들지 않고 있죠.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또 다른 이유 찾았습니다. 분기별 실적으로 최근 실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분기 매출액은 2024년 3분기 60억 원대로 떨어진 이후 계속 60억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개 분기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갑니다. 현재 OSP는 재무 상태가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구조적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실망스럽습니다. 회사는 올해 2분기 기준 유동자산 211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중 재고자산 48억 원을 제외해도 163억 원의 당좌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간 기준 급여와 광고 선전비, 기타 판매비 합이 약 53억 원 수준이기에 당장 재무적 문제가 터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도 올해 2분기 기준 각각 46%, 129%로 안정성에 있어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에요. OSP 주가가 상장 이후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표면상 실적 감소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내면의 주가 상승에 관심 없는 임원의 모습을 꼭 짚고 싶습니다. 주가에 관심 있는 대표라면
실적이 부진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 비전 제시,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할 거예요. 특히 비용 절감은 임원 의지에 따라 당장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OSP는 임원 보수가 계속해서 증가했잖아요. 아니 다른 임직원의 임금은 줄었는데 유일하게 내부 임원 임금만 증가했죠. 즉 임원 임금 증가를 임원들이 결정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임원의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나 OSP 대표는 실적 감소에 따른 책임으로 제 임금을 삭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동시에 비전을 제시하며 실적 성장을 이뤄낼 것이며 성장을 통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한다면 지금과 같은 주가 부진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해 현재 임원진은 주가 부양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죠.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에서 실적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임원이 주가를 올리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과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OSP 주가가 부진하며 앞으로도 크게 기대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좋은 경영자는 자본을 어디에 투자할지 그리고 언제 현금을 보유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자를 찾습니다. 정직함이 없으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했죠. 즉 워런 버핏은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유능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를 원했어요. 이런 기준에서 OSP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기업은 피해야 하죠. 귀여움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식시장에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귀여움으로 지배된 세상에 혜택을 받으며 성장하는 아주 이뻐 죽을 것 같은 그런 기업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